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두려움 반 설렘 반 하는 심정으로 시장 기다리기를 초조하게 기다리셨을 텐데요. 자, 오늘은 다행히 양시장 모두 개장 이후 지금까지도 부지런히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강하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간만에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하락하는 종목 대비 훨씬 많은 시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참 오래 기다렸던 외국인의 수급 오늘은 들어오면서 양대 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급격하게 올라가던 환율의 상승세도 오늘은 좀 진정된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확실하게 바닥을 잡은 건지 아니면 여전히 시장 하방 압력이 남아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고요. 무엇보다 내 포트에는 내 종목은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오늘 이 시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하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 주시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오늘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심정으로 딱 시장을 기다렸는데 네. 다행히 오늘은 그래도 지금 빨간불이 정말 오랜만에 강한 시장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강하다고 하기에는 이제 반등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저는 그냥 그저 그렇게 항상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주식 시장 볼 때마다 일희일비하시거든요. 맞아요. 올라가면 좋고 또 내려가면 안 좋고 하는데 네. 저는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일단 오늘 반등이 좀 나왔어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오다 보니까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미국이 약간 올랐단 말이죠. 그리고 환율도 1180원을 뚫고 올라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잠깐 멈췄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좀 중기적인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수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옳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여기서는 추가 매수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고점에서 하신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추가 매수 하시는 것은 오히려 독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안 해도 사실 정말 웬만한 고점이 아니고서는 추가 매수 안 해도 본전 탈출 또는 수익권으로 바로 전환될 수 있는 정도의 손실률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좀 잘 해놨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손실권이 마이너스 15% 내에서 잡혀 있을 텐데요. 그 정도는 반등이 나오면 전부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것 같으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반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반등이 나온 다음에 더 갈 수도 있지만 저는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또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말은 올라왔을 때 그냥 매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반등이 나올 것 같으면 추가 매수하는 게 맞잖아요. 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반등이 나온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를 안 해도 탈출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추가 매수를 안 하면 탈출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 정말 우리가 말하는 최고점, 급등했을 때 샀거나 거래량이 터졌을 때, 뉴스가 나왔을 때 샀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시면은 이 반등이 오늘 이후로도 내일, 모레 이렇게 갖고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어지는 동안에 과연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해서 이득 볼 게 있을까 하면 저는 없을 것 같다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냥 하지 마세요. 지금 계속 강조해드리고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죠.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든가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열린단 말이죠. 거기서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벌써 우리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지금은 이자 갚는 게 조금 버거워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을 좀 많이 받고 사게 되는데 집 사고 난 다음에 대출 이자와 원금을 플러스해서 같이 갚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 돈 갚다 보면 이거 결국 내 거야. 그러니까 저축한다 생각하고 이자 갚다 보면은 결국 이 돈 내 거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큰 착각이거든요. 결국 이자를 내야 되는 비용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버는 돈 대비해서 이자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집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게 되고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큰 틀로 본다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고 있고 대출 한도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주택담보대출도 쉽게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자까지 높아져서 변동금리가 80%로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높아진다면은
당연히 부동산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행들도 많이 힘들어질 것 같고요. 금융권 힘들면은 경제의 허브죠. 완전 심장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증시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준금리죠. 기준금리가 오르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잘 버텨주는지 아니면 그대로 무너지는지를 좀 체크하고 주식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미시적인 경제라고 해요. 내 종목만 보면서 내 종목은 지금 5G 업종인데요. 내 종목은 건설업인데요. 내 종목은 금융업인데요. 내 종목은 뭔데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이 버티나 안 버티나를 좀 느껴봐야 될 것 같은 게 여러분들이 초보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지수 빠질 때 보셨잖아요. 종목 상관없이 다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 좀 체크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 큰 이벤트들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큰 이벤트들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변화가 생긴 거죠. 그거는 결국 호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악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악재를 증시가 어떻게 잘 버텨나가고 얼마나 잘 헤쳐나갈지를 좀 체크하고 추가하면서 하는 게 낫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는 말은 역시 지금 추가하면서는 전혀 이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만약에 3,000포인트나 2,800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간다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추가매수 하지 않으면은 탈출이 어려운 가격대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추가매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현금을 좀 아껴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전체적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추가 매수를 고려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일단 뭐 상승 불을 켜고 있긴 하지만 또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상승한다는 이제 보장은 없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전달해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번 한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가 결정할 것인가 아닌가도 결정이 되고 잭슨홀 미팅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이제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의 뭐 시기를 늦출 가능성은 낮다라고 지금 일단 분석이 나오고 있긴 한데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이번 주 후반 중요한 일정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점 참고를 하시면서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이제 이님 네. 매수해도 되나 싶어서요. 아, 매수를 이제 문의를 해주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CJ ENM은 멘토님 지난번에도 한번 매수 문의 받지 않으셨어요? 상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일단 상담을 받았죠. CJ ENM을 들고 계시는 분이.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CJ ENM을 산다라고 했을 때 나쁠 건 없어요. 네.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콘텐츠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블랙 위도우라는 영화를 출발로 해서 마블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블록버스터들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 산업도 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올 하반기에는 디즈니가 들어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를 한번 해봤을 때 콘텐츠 관련주를 잡아간다 했을 때요. 시장이 빠지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시장이 빠지든 말든 상관은 없는데 기업은 상관이 없는데 가격은 좀 문제가 있죠.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수가 빠져내려가는 데 있어가지고 얘가 지수가 올라도 빠지고 지수가 내려도 빠지는 그런 형태로 일단 하락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사고 난 다음에 바닥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시청자님 아시겠어요? 예. 네, 이거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시청자님 매수하고 난 다음에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예. 예, 근데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사놓는다라는 개념으로는 전혀 나쁘다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이 지금 만약 현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거 매수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 매수하시게 되면은 제 생각에 시장이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13만 원이나 12만 원까지 밀릴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도 사고 그때도 사고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다 생각을 해서 지금 매수 가능 그리고 12만 원대까지 밀린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오늘 사신 만큼 지금 사신 만큼 한 번 더 하시게 되면은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가능 사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오스코텍이요. 이 인스코텍이요? 오스코텍. 아, 오스코텍. 매수가랑 비중은요? 38,800원의 비중은 40%요. 네, 33,800원에 38,800원. 아, 38,800원의 비중은요?
40%. 40%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구간이랑 아주 크게 지금 손실 구간이 차이가 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많이 떨어졌네요. 이 종목이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제 이런 기업들은 별로 뭐 미래가 없죠. 사실은 항상 그래요? 말씀드리지만은 좀 기업의 가치로만 따져봤을 때는 좋은 기업은 아닌 거는 뻔해요. 근데 이거를 뭐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려보긴 힘들 것 같고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스코텍이 뭐 류마티즘, 뭐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약이 있으니까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는 가져간다면은 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건 희망 고문이에요. 왜냐하면 뭐 아니면 도란 말이죠. 뭐 아니면 도면은 뭐 아니면 도라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모의 가능성, 그러니까 잘 될 가능성만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거를 더 살까요? 떨어지면 더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뒤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시청자님 듣고 계세요? 네, 네. 네, 앞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뒤가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얘는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폭락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이거 투자하실 때 폭락을 두드려 맞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그럼 각오가 되셨으면 저는 보유 의견 드릴 거고요. 각오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비중이 좀 큰 편이죠, 그죠? 네. 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시청자님이 이거는 저한테 이렇게 상담받을 게 아니라 오늘 거울 있죠, 집에. 네. 네, 거울 보고 본인이 본인을 보면서 너 각오 됐어? 라고 물어보세요, 한번. 그래서 내가 각오 됐어 이러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요. 각오 됐어 네. 했는데 아니 나 무서워 하면요. 무서운 만큼 매도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차트적으로는 31,000원이 일단 지지라인이 될 것 같은데 38,000원은 기술적으로도 위쪽에 사신 거예요. 높은 자리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가 안 되셨으면 지금 절반 이상 매도 의견 드릴 거예요. 아, 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절반 이상 매도 의견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뭐 물론 급등 나오거나 이상 급등 나와서 막 슈팅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만 노리고 우리가 수익을 하게 매매를 하게 되면은 수익보다는 손실이 더 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자리보다는 기회가 있을 때 뭔가 운으로 한번 수익 낼 자리다. 그래서 저는 운을 노리려면은 소액 투자라 지금은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요. 밑으로 빠져내려간다면은 31,000원 무너질 때 저는 손절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밑으로 무너질 때 힘들다면은 지금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를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여기서 이상 급등 나오면 높이 막 엄청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45,000원 정도쯤에서 마무리 짓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기업이 네. 적자가 심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시노텍스요. 예, 시노펙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3,900원에 10%요. 3,900원에 10%. 알겠습니다. 시노펙스는 이건 뭐 지지부진하네요. 주가 흐름이.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요? 일단 시노펙스라는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흑자가 나거나 뭐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면 당연히 주가가 안 가는 게 맞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이제 분위기 네. 또는 뭐 사람들의 매수 심리, 기대감. 소문, 뜬 소문, 맞아요. 기대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거짓 정보들로 인해서 주가가 막 급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맞아요. 많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얘는 날아갈 기업일 거야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시노펙스도 과거에 6,800원, 900원까지 올라갔던 기업이긴 해요. 2020년 말이었죠, 그때 코로나 치료제, 뭐 혈장 치료제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을 해가지고 위로 쫙 치고 올라갔었는데 저걸 보면서 3,900원까지 떨어지니까 이야 시노펙스가 3,900원 갈 거야 이러면서 매수하시거든요. 날아갈 거야 생각하시는데 날아갈 기업 아닙니다. 냉정하게 따져본다면은 지금 이제 160억 벌던 회사가 코로나 치료제 만들었으면 더 벌어야 될 텐데 2020년 되자마자 코로나 터지자마자 적자예요. 그러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입니까? 아예 상관없는데 소문만 있었던 겁니까? 시청자님. 소문만 있는 것 같아. 네, 소문만 있는 걸 지금 잡았으니까 주가가 안 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이상한 거 잡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괜찮은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상한 음식을 먹으면서 배가 아파요. 배탈이 날까 봐 겁나요. 맨날 화장실 가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배탈 나게끔 상한 음식을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들 이렇게 상한 음식을 잡아놓고 매수해놓고 무서워요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업을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라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은 이 주가가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박이 날 수도 있는데 이런 데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박 반대, 쪽박을 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내가 위험하게 주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고 싶어서 주식을 하는 거지 두 다리를 못 뻗고 주무시고 잠도 안 오고 이러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안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지금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서 올라왔을 때 제 생각에는 내일 만약 시장 반등이 좀 계속 이어져 준다면 이거 4,000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거예요. 네. 그럼 또 수익 날까 봐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아이, 이런 데서 수익 줘도 안 먹어 하고 나오는 게 맞을까요? 팔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고민 있으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네, V원택 매수가랑 비중은요? 1,800원에 20%입니다. 네, 1,800원에 20%. 매수한 지는 네네.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그죠? 네네. V원택은 뭐 시장 때문에도 밀리는 게 있긴 하겠지만 이것도 뭐 주가가 크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었네요, 그동안에도. 사실 네, 코로나에 비하면 많이 올라갔죠. 네, 옛날에. 코로나 저점이 거의 뭐 5,000원까지 빠졌던 거에 비해서 그리고 2019년에 8,000원대 지지됐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갔죠. 한 50% 이상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간 기업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시세를 못 냈다라는 건데 자꾸 이렇게 큰 시세를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좌가 반토막이 나고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살이 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수익을 많이 노리면 노릴수록 우리가 그만큼 실패가 커지는 거거든요. 내가 멀리 갈 생각이 없으면은 뭐 크게 잃을 것도 없는데 자꾸 멀리 보고 있고 대박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쪽발날 각오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큰 손실을 각오를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대박만 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허영심인 거죠. 나는 잃고 싶진 않은데 많이 벌고는 싶어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내가 내놓은 만큼 벌 수 있는 거고 내가 내놓지 않으면 그만큼 벌지를 못해요. 근데 시청자님 이거를 대박은 노리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손실날 각오는 안 돼 있으셨나 봐요. 맞나요? 네, 조금 많이 떨어졌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연막을 많이 그때 떨어졌다고 사가지고. 내가 생각한 거지 얘는 그 정도까지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네네. 지금 시장의 매수가 보면은 1,800원 사셨는데 저거는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안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기는 너무나 옹졸한 자리였어요. 옹졸한 자리.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은 공개를 우리가 할까요? 떨어졌다라고 하려고 한다면은 한 8,000원이나 7,000원까지 떨어져야 와 이거는 진짜 매수할 만한 자리다. 이 가격은 다시 안 온다라고 생각하고 살 만한 자리고요. 지금 이 자리는 전혀 뭐 그렇게 할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손절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반등시 매도 따라해보세요. 반등시 매도. 반등심에도.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종목 도중에 손절을 하게 된다. 그거는 주식을 할 자격이 없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에요. 떨어질 때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나면 당연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올라가는 걸 보고 그 폭을 보고 매도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서 겁먹고 문현진 멘토 말 들으니까 그럼 지금 팔아야 되는 겁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그냥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일단 다 매도하지 마시고 한 절반만 매도하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본전가에서요. 절반 매도 의견을 드릴 거고요. 뭐라고요? 네, 지난번에 제가요. 네. 그 11,000 얼마 몇백을 할 때 수입 조금 났을 때 전화 상담을 했거든요. 네. 요 텔레비 황민유 대표님이 네, 했는데 네. 하니까 13,000까지는 가라고 강의까지 그러시는데 그냥 놔두더만 막 오버레 내려가 버리네. 그랬어요? 네네. 그 말 듣고 안 판 건 누굽니까? 제가 못 팔았지. 네, 맞아요. 그러면 본인이 선택한 거고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신도 아니고 그죠? 예, 네네. 전략이라는 걸 짜는 건데 제가 지금 드릴 의견은요. 지금 지수가 빠지면서 지금 이렇게 종목이 내려왔어요. 남 탓 좀 그만 하세요, 좀. 지수가 빠져 네네. 내려가면서 종목은 내려갔어요. 제가 지금 드릴 의견은요. 본전가 오면 네네. 절반 매도하라라는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더 싸게 살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래요. 근데 V원택이라는 기업을 잘 보게 되면 실적이 정말 좋은 기업이고 하고 있는 업황도 너무나 좋아요. 네, 예, 그렇다는 말은 떨어지면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네. 안 떨어지면은 알겠습니다.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종목이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근데 네네. 주식이라는 걸 왜 아니, 맨날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올라간다고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저는- 제가 만 원이 이제 붕괴되니까 그래 전화를 드려본 겁니다. 아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종목은 네. 8,000원이나 9,000원 이하로 빠져 내려간다면은 시장님 더 사셔야 돼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네네. 매수를 해놓고 네네. 멀리 가져가시면 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네. 가만히 묻어놓는다고 되는 기업은 아니라고요. 이해가 안 되세요, 아직도?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매수가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반등이 나왔을 때 1,500원 정도가 되면은 시장의 비중 한 절반 네. 줄일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네. 거기서 줄이시고 내려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은 8,000원의 비중을 늘린다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 계획을 짜시고요. 그대로 네네. 만약에 안 멈추고 올라가게 되면은 13,000원까지 올라갈 기업이에요. 네네. 그때는 그냥 내가 비중 줄인 만큼으로만 수익을 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가만히 네. 냅두면 되는 기업이 아닙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문초리 한번 들었네요, 우리 멘토님. 알겠습니다. 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영광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네, 반갑습니다. 198,000원에 50%입니다. 예, 마음이 급하신가 봐요, 우리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오늘 뭐 셀트리온 형제들이 코스닥을 이끌고 있죠. 이게 글쎄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게 이제 다음 달 뭐 10월쯤이면 뭐 미국, 유럽 허가 이제 다 나게 되면은 어떻게 보세요? 주가 더 오를까요? 저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계세요. 저는 아예 셀트리온이라는 이 네 글자에 관심이 없어서 아, 그래요? 이 회사들이 뭐 하고 있는지 뉴스가 뭐가 있는지 보질 않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가 그것도 몰라라고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되지 뭐 모르는 거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다할 수가 하거든요. 없죠. 예. 전 바이오 싫어해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근데 일단 시청자님 혹시 녹음기 아니시죠? 네. 생방송인가요? 네. 제가 궁금합니다. 갑자기 녹음된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혼날까봐 녹음기를 틀어놓으셨나 제가 착각을 한번 했네요. 자, 일단 셀트리온 제약을 저 자리에 매수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를 왜 안 좋아하는지부터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제약 바이오는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기업이에요. 네. 돈을 벌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는 곳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자극해서 나한테 투자를 해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반거짓인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 되면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되는 거고요. 잘못되면 전부 다 그전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다 꿈처럼 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곳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신기루가 될 수도 있고 진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네. 곳에 우리가 고가에 투자한다. 좋은 자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매매는 전 자꾸 이렇게 피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보시면서 느끼셔야 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잘못 투자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빨리 나올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본전 욕구 그리고 본전까지 올라오면은 수익 나지 않을까? 이러면서 가져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께 과감하게 말씀드릴 텐데 착각은 금물입니다.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잘못했다 느꼈을 때 나오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일단 어찌됐든 셀트리온 제약 최근에 지수가 빠지는데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요. 이제 코로나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가 하반기에 뛰어오를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그게 왜 높다고 보냐면 바이오 관련주가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일단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다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싸게 사놨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꿈과 희망을 들먹거리면서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관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하반기에 셀트리온과 관련돼서 바이오 관련주가 올라간다는 말을 다르게 해석해서 문현진식으로 말씀드린다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릴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올라올 때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거기에 같이 엮여 있게 되면 나도 같이 휩쓸려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제약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시장의 본전까지는 충분히 간다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없다 생각하고 본전 정리하신 다음에 다른 기업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본전 정리하시고 잘 깔끔하게 정리되시면은 만약에 내가 제약 바이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실적이 좋은데 제약 바이오 중에서 주가가 안 올라간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잡아서 조금 하반기에 수익을 노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얘는 안 되고요. 다른 걸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것과 두 번째, 식음료 파트 쪽으로 이렇게 종목 교체가 훨씬 더 낫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CJ 대한공원 네, 10%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매수가 비중 다시 한번 18만 5천 원. 비중은요? 10% 18만 원. 예, 18만 5천 원에 10% 알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이 종목도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요즘 맞아요. 택배가 굉장히 많고 CJ 차 탑차라고 하죠. 굉장히 많이 많죠. 보여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당연히 이거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생각을 하는데 주식시장에는 그런 게 있어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몰려와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정말 좋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 생각인 거지 남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분위기를 시장에서 뉴스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아직 만들어 놓지는 않고 있어요. 오히려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주 이런 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의 수급이 몰려다니고 있고 그리고 급등주, 품절주, 또 정치 테마주 이런 쪽으로 돈이 몰려가다 보니까 여기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가가 어떻게 되죠? 좋은 기업이지만 주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그거를 시청자님이 차트를 딱 보시면 아실 텐데 차트를 잘 본다 안 본다가 아니에요. 그냥 위, 아래라는 개념만 있으면 차트는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시청자님 까만 선이 시청자님 매수가입니다. 네. 자, 2020년 이후로 2018년, 19년 이후로 저 까만 선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머리치로 갑니다. 내려가요. 네. 그죠? 그냥 위, 아래 개념만 있으면 되거든요. 시청자님 지금 까만 선에 샀습니다. 매수하셨어요, 여기에. 위에 사신 것 네. 같아요? 아래쪽에 사신 것 같아요? 위에 산 거. 그러니까 물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간단하죠? 네. 네. 앞으로 이렇게 안 사면 돼요. 내가 차트를 볼 때 차트를 잘 보고 내가 선을 잘 끊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을 없애고 딱 네. 봤을 때 내가 사려고 하는 자리가 위쪽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사고 기다리면 돼요, 그냥. 근데 누구 추천받고 산 거예요? 아유, 누구 탓하지 마세요. 내가 보면 되잖아요. 그죠? 누구 추천 받더라도 안 사면 되잖아요. 네. 떨어졌을 때 사면 되는 거잖아요. 누가 추천했든지 간에 니는 거기 살아. 난 여기 살 테니까 하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우리가 그래 좋아? 하면서 차트를 내가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 정도 위아래 구분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여기 18만 자리는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였고요. 이 종목은 사려면 아래쪽인 여기 16만 원, 지금 현재가 부근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네. 사가지고 더 밑으로까지 내려갈 수도 있죠. 앞에 보니까, 그죠? 네. 얘는 14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만 원이 됐든 14만 원이 됐든 최대한 내려올 때 잡아야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시청자님은 지금 18만 원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얘는 16만 원 지금 신규 매수가 가능한 기업이에요. 신규 매수가요.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왜? 추가 매수는 더 아래자리인 15만 원 선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18만 원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5만 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를 저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대신에 덜 거가지 마시고 전화 한번 더 주세요. 왜냐하면 저기가 저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지금 종목을 좀 우량주로 교체했으면 했는데 해서. 이거 우량주 맞아요. 우량주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우량주 맞아요. 좋은 기업 맞아요. 근데 시청자님이 물렸으니까 나빠 보이는 것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네, 이 기업이 안 좋아 보이는 모든 이유는 시청자님에게 있습니다. 네. 네, 내가 잘못 샀기 때문에, 비싸게 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샀기 때문이에요. 이거 6개월이고 1년이고 가면은 다시 그 점을 올라올 수 있을까 해서. 뭐라고요? 장기 갔을 때 점에 올라올 수 있냐 이거죠. 장비로 갔을 때 올라갈 보면은 기업이라니까요. 예. 한 1년 두면 올라갈 거 없습니다. 1년 장기가 아니에요. 네. 아, 네, 1년 시청자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 15만 원짜리 추가 매수 자리만 기억하시고요. 전화 끊는 그 순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책을 빨리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 관련 책을 하나 사서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주식 기초부터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전화 상담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또 강연의 일정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강연회 이번 주는 언제 열리나요, 멘토님? 이번 주는 이제 화수목 저희가 이제 많이 주식 투자자, 주식 멘토들이 또 4명 다 출동해요. 오. 원래 이렇게 3명씩 하고 따로따로 했는데 4명 다 출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엔 개인 강연을 하지 않습니다. 아. 제 개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화요일 오후 8시 그리고 수요일 오후 8시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목요일 오후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방송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분들이 좀 그러더라고요. 저 개인 강연을 하고 있는데 왜 문초리라고 하는지 알겠다. 오늘 들어와서 정말 회초리 신나게 두드려 맞고 갑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에서 왜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줘야 되는가? 그건 오히려 희망 고문인 것뿐인 거고요. 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 하면은 사실 듣기 싫죠. 예를 들어서 야 너 좀 살쪄 보인다. 정말 팩트를 그대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찐다고 이야기하면 뭐 살쪘다고? 이러고 딴 데 가서 야 너 살 좀 빠진 것 같다 그러면은 그지 야 문현진은 살쪘다 그러더라 이런단 말이에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은 그냥 주식 하지 마세요. 그냥 사회생활 하시는 게 맞지. 주식 시장은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꼭 오셔가지고 4인 4색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재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네, 이번 주는 뭐 3일 연속 주벤져스가 출동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을 하실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유튜브 댓글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넘버원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인터플렉스 16,200원에 15% 오늘 상승 중이지만 매수가까지 올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16,200원이면 꽤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네요. 이거 이제 그 폴더블폰 관련주로 좀 올라가다가 이제 좀 고꾸라진 상황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번에 테마성으로 올라올 수는 있는 기업인데 뭐 가지고 가기에는 재무제표가 영 안 좋죠. 딱 봐도 네. 적자가 4년 연속이기 때문에 뭐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뭐 폴더블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로 엮일 수는 있으나 최근에 이제 갤럭시 폴드랑 플립 정말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예상 밖의 매출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어서 휴대폰 관련주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하거나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불시에 갑자기 장 마감됐는데 갑자기 뭐 잘못됐다든지 뭐 횡령이 뜬다든지 또는 유상증자가 뜬다든지 해가지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가가 폭삭 내려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했다가 오히려 되려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추가 매수보다는 반등 나올 때 빨리 매도하는 게 맞고요. 이번에 폴더블폰이 이번 주부터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반응에 따라서 얘는 본전 또는 15,000원까지 충분히 반등해서 회복할 거라 보니까요. 그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박주희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라닉스 11,900원에 10%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적자 기업인데 자율주행을 믿고 샀는데 급락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분기로 보면은 뭐 5분기 연속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종목이네요. 따끔하게 혼내달래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혼내달라 하면 또 안 혼내주시롱. 네, 약간 청개구리가 있기 때문에 뭐 혼내달라 하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죠. 일단 라닉스는 사실 뭐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매출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저 저조하고요. 뭐 자율주행 관련 이야기로 좀 이렇게 매수하셨다라고 했는데 사실 자율주행 테마를 투자하실 거면 테슬라 투자하는 게 맞았죠.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슈, 우리가 뉴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급등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로 잡았다. 나쁜 기업은 아니고 나쁜 타이밍은 아니었는데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사실 주가가 올라왔을 때보다는 내려왔을 때 사는 게 맞고 그리고 내려왔을 때라는 것은 과거에 급등하기 전 완전히 7,000원, 6,000원 이런 바닥권 얘가 갔던 최저점 그런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뭐 미리 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고 요거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게 추가 매수를 해서 탈출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얘는 추가 매수 안 하면 탈출이 좀 힘들 것 같아요. 본전 탈출은 많이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절묘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많이 없어요. 한정적인 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 말은 얘가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8,000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내버려 두세요. 8,000원쯤에서 자리 잡는 모습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를 보여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한 3달가량은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완전히 묵혀버려라는 거죠. 그 정도 묵혔을 때 8,000원짜리 자리가 잡히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기서 추가 매수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혼내달라 하셨기 때문에 뭐 혼내진 않고 제가 탈출을 최대한 시키는 방향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8,000원 내려오게 되면은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거나 문자를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댓글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캐피탈리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시즌 74,000원에 10% 추가 매수는 언제쯤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진단키트도 계속 요즘 힘이 빠지고 있죠. 이거 추가 매수가 괜찮을까요? 아니요,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얘는 추가 매수 안 해도 충분히 반등 나오고 수익권까지 바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과거에 반등 나오는 폭을 보면요, 힘이 굉장히 센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막 70%, 막 40%, 50% 이렇게 급등하는데 시청자님 매수가를 제가 까만선 가로선을 쭉 그어놨거든요. 시청자님의 매수가입니다. 저 자리는 반드시 지나가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수익을 내고도 남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경거망동해서 괜히 내가 매수가를 좀 낮춰보면 되지 않을까? 내 지금 손실률 꼴 보기 싫어. 이런 느낌으로 추가 매수하게 되면 잘못되는 기업이죠. 왜냐하면 이 기업은 호공에 좀 붕 떠있는 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요 앞쪽을 보세요. 굉장히 저점에 있던 기업이에요. 7,000원대 있던 기업이 지금 6만 원대까지 벌써 지금 저점에 대비해서도 거의 10배가량 올라온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더 빠져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은 4만 원대라던가 5만 원대가 훨씬 더 적합하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떨어지면 나쁜 기업 아니에요.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좋은 기업이 너무 급등해서 사람들의 진가를 지금 못 알아보고 있고 내가 물렸으니까 나빠 보이고 있는 거지 사실 진짜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떨어지게 된다면은 매수해서 뒤에 수익을 내도 좋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려보고 싶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4, 5만 원대 추가 매수가 맞다.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시고 반등 시 수익권 한 20%대라고 한다면은 바로 챙겨내시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유튜브 상담도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전화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기 유한타 증권 매수해도 될까 하고요. 알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매수 문의를 주셨네요, 멘토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유한타 증권 맞는 거죠? 맞아요. 네, 유한타증권. 주식 공부 다시 하세요. 시청자님 주식 공부 아예 안 되신 거죠, 그죠? 제가 봤을 때 주식 공부하신 분 같지 않아요.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대화를 좀 해볼까요? 네,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코로나 시다 터지고 난 다음부터 하셨네요, 그죠? 네. 네. 그 정도는 이제 맛배기 했다. 나 예고편 봤다. 약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 좀 풀었다, 스트레칭 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네, 본 게임이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수가 고점인 것 같다라는 논란이 많죠, 지금, 그죠? 네. 지수가 고점인 것 같다는 논란이 많고 지수에 지금 호재고 나학제가 좀 더 많은 상황이고 지수가 요즘에 좀 어땠어요? 시장이 조금 내려갔죠, 그죠? 네. 이런 상황에서 증권주 산다라는 것은요, 거의 나 번지점프 할래, 줄도 안 매고 번지점프 한번 해볼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네, 시장이 안 좋은데 증권주를 산다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투자 방법이거든요. 시장이 안 좋은데 주식 시장이 안 좋으면 우리가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이용해야 됩니까? 주식하려면 어느 금융권을 이용해요? 은행 갑니까? 아니면 증권사 갑니까? 증권사를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증권사 이용해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은데 증권사를 이용한다? 그거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공부를 좀 하시라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가 아니고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네.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주식을 하려고 하겠어요? 좀 안 하고 그냥 은행에 모셔놓으려고 하거나 돈을 좀 빼려고 하지 않을까요?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증권사의 수수료가 어때요? 조금 많아질 수 있습니까? 수수료가 떨어질 수 있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네. 그러니까요. 그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뭐 제가 네. 재무제표를 보여드리면서 뭐 PER 이야기하거나 PBR 이야기하거나 영업이익 이야기하고 단기순이익 이야기하고 뭐 차트가 뭐 저항 지지 추세가 어떻고 5일선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매우 쉽게 접근하세요. 지금 증권주는 투자하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먼저 하시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책에 다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책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식 하실 거면 앞으로도. 아니, 저는 이제 거기 재무제표 그거를 보고 지금 영업이익이 좀 낮길래 멘토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맞아요. 재무제표 보고 영업이익 낮길래 투자하는 거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회계학과 교수님들 전부 다 떼부자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주식은 이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을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매수 금지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이력서 첨단 소재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9,000원입니다. 얼마요? 잠깐만요. 네, 갑자기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요. 네. 당황스러워서. 지금 87,000원이거든요. 지금 주가가. 79,000원. 예, 79,000원의 비중은요? 50%입니다. 아, 50% 많이 들고 있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와, 이녹사 첨단 소재는 이렇게 잘 가네요. 어떻게 전략 짜볼까요? 아무래도 휴대폰 관련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쪽을 OLED라든가 네. 뭐 이런 쪽에 엮여 있다 보니까 사실 실적도 좋은 기업이죠. 뭐 코로나 터졌는데도 밀리지도 않고 실적이 네. 잘 나왔고 반도체 패키지 뭐 이런 것들에서 하고 있는 업황이 정말 좋은 편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기대가 그만큼 많이 쏠리게 되고 이제 폴더블 폰을 보태가지고 뭐 플립 나오게 되면은 매출이 좋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사실 뭐 PC용 반도체는 안 될 것 같고 자동차 반도체가 지금 풍기 현상, 네. 그러니까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 근데 스마트폰은 잘 될 것 같지 않느냐 해서 스마트폰 쪽으로 약간 몰리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왔는데 이렇게 비중으로 50%나 매수하셨고 지금 현재가가 87,000원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79,000원에 매수하셨던 이렇게 또 시청자분께서 하필이면은 남자 어르신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남자 어르신을 강조하냐면은 제가 약간 요즘에 홍길동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뭐라 해야 될 사람은 못 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엉망진창으로 투자하고 계시는 방법인 건데 사실 혼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뭐 다른 시청자분들께서 불쾌하다. 어른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하냐. 그럼 어른이시면 좀 제대로 하시지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거든요. 이건 진짜 엉망인 투자 방법이에요. 뭐냐면 올라가고 있는 기업을 정말 고점에 잡으셨는데 비중도 50%면 이건 무슨 확신과 용기와 믿음으로 투자하신 겁니까? 라는 질문을 좀 반문해드리고 싶은데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 투자하셨을까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거든요. 예, 제가 여기서 들어가는 이유는요. 네. 이게 지금 무상증자가 100% 나와 있거든요. 무상증자가 뭘까요? 예, 주식수를 많이 늘려서 하는 거요. 네. 그 하면 뭐가 좋아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내려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단타로 들어가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9월 차트를 매일매일 보시면서 대응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신가요? 네네. 하루 종일 이렇게 차트를 보시는 게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죠? 네네. 그럼 손절은 몇 프로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 이거 밀리면 무조건 정리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구간이 있으세요? 손절은 5% 보고 들어갔습니다. 5% 보고 들어가셨고요. 그럼 5% 네. 보고 들어가셨으면 5%가 되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하실 거라고 저하고 약속하실 수가 있나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 종목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혼낼 이유가 없는 상황이시네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들어보니까 기준도 있으시고 단타로 보고 들어가셨다. 맞습니다. 무상증자 이야기 나오면은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보다는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업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건 단순 시세 변동이거든요. 네. 시세 변동으로 인해서 시세가 변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변화에 노란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나는 이거 밀리면은 다시 올라가든 뭐든 간에 무조건 나는 나오겠다라는 저점이 필요해요. 근데 5% 보고 계시는데 5%가 왔을 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진짜로 많이 이렇게 제가 많이 꾸중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5% 손절한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고 이 전 국민은 아니지만은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데서 공약하신 거예요. 네네. 5%가 손실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5% 떨어지면 다시 올라간다는 이야기 듣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손절하세요. 아시겠죠? 네네. 그것만 잘 하신다면은 이거 들고 가셔가지고 수익을 뭐 9만 원까지 보시든 뭐 8만 5천 원까지 보시든 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괜한 걱정을 좀 했네요. 그래서 저는 예, 들고 가시길 감사합니다. 바라겠고 말씀하셨던 5% 손절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예. 더 위쪽인 76,000원짜리가 한 4% 3%대 손절 구간이거든요. 예, 단타로 들어가셨으면 76,000원이 손절하기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자리는 깔끔하게 짧게 빨리 정리하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매우 좋지만 장기 투자용은 아닙니다. 예, 꼭 말씀드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하나 바이오 파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0%에 23,000원에 샀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간이랑 또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멘토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일단 한올 바이오 파마도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나쁜 기업이 있고 좋은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쁜 기업을 잡아놓게 되면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나쁜 기업인 걸 모르고 있을 때는 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일깨워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좋은 기업을 이렇게 비싸게 사면 또 힘들어요. 아까 이녹스 첨단 소재 좋은 기업인데 그걸 비싸게 샀다라고 하면은 좋은 기업이니까 내가 이 정도 손실 나도 장기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원치 않는 장기 투자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한올 바이오 파마는 다행스러운 건 저점이에요. 23,000원이고 그리고 비중이 많지 않아요. 너무나 반대되는 모양에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비중이면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오히려 2만 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저는 제약 바이오 이렇게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한올 바이오 파마가 실적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혹여나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지수가 무너져서 2만 원 이하로 빠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보유해서 오히려 한 3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갭으로 떨어진 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구멍 하나 뻥 뚫려 있죠, 차트에. 네. 네, 이런 자리들을 매우러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7,000원부터 3만 원 정도쯤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기는 것이 맞겠다. 이건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정확한 거는 추매를 언제 해야 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2만 원 이하 떨어져야 추매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잘 들으셨네요. 저 잘 못 들으신 줄 알았는데 잘 들으셨습니다. 정확하게 들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해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신제품이죠. 갤럭시 폴드 3와 플립 3의 예약 판매가 역대급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는 부품주들의 시세가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스마트폰의 힌지, 경칩 관련주들의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파인테크닉스 외인과 기관의 매수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1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KH바텍 오늘 신고가 기록했고요. 이 세경 하이테크, 갤럭시의 커버 필름을 독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 유입되면서 14.6% 강세 23,9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시죠. 네, 굵직한 두 기업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SK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SK그룹의 지주사인 SK가 SK머티리얼즈 합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열사 간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고요. 오늘 보시면 이 지주사인 SK로는 외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나오면서 상승 탄력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현재 41만 8,6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고요. LG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LG화학이 제너럴모터스의 전기차 추가 리콜 소식에 급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 배상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LG 에너지솔루션을 품고 있는 LG화학 주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9.5% 하락하면서 81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한미훈련과 그에 따른 반발로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은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의 북핵 수석 대표가 동시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특히 미국이 내놓을 인도적인 대북 지원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또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보시면 대북 정책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에서 면제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보시면 대북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특히 철도 관련주인 남광토건의 시세가 괜찮습니다. 7% 가까이 오르면서 14,5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원 2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보시면 이 개성공단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 가까이 오르면서 2,4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장중에 수급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시장에서 오랜만에 외국인이 복귀한 모습이고요. 현재 상승 탄력 계속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1.4% 오르면서 3,100선 안착 시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2.7% 강하게 오르면서 현재 고점 터치 진행되고 있습니다. 99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